52세 대기업 영업팀장, 퇴직 후 5년간 세계 여행만 하다 깨달은 가장 뼈아픈 후회. 솔직히 말해볼게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성공했네. 퇴직하고 5년이나 세계 여행이라니 인생 잘 살았다. 나도 은퇴하면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52세까지 대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버텼다면 성과 압박 인간관계 실적 스트레스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삶을 끝내고 얻은 자유. 아침에 알람 없이 눈 뜨고 비행기 표 하나로 다음 목적지를 정하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아가는 5년.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은퇴 후 삶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뼈아픈 후회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단순한 여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를 쉼으로만 생각했던 데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길이가 긴 두 번째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사 안 나가도 되는 상태. 돈만 있으면 되는 시기. 그동안 못한 거 마음껏 하는 시간. 하지만 실제 은퇴는요, 일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계산해 봅니다.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 여행도 계획합니다. 유럽 한 바퀴, 남미, 동남아 한 달 살기.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거의 안 합니다. 나는 매일 뭘 하며 살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지? 돈 말고 나를 지탱해 주는 건 뭐지? 52세 영업팀장도 똑같았던 겁니다. 일단 쉬자. 평생 일했으니까. 그 선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게 문제였던 거죠. 5년간의 여행이 준 자유,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공허. 처음 12년은 정말 좋았을 겁니다. 회사 메신저 안 울리고 실적 회의 없고 월요일이 두렵지 않은 살. 하지만 여행이라는 게요, 일상이 되면 특별함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오늘 파리, 내일 로마, 다음 주는 바르셀로나. 사진은 쌓이는데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역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의사결정권자였고 후배들의 기준점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냥 여행자 A, 카페에 오래 앉아 있는 외국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례 1. 여행은 많았는데 돌아와 보니 갈 곳이 없더라. 제가 아는 50대 초반 선배 한 분도 비슷했어요. 퇴직하자마자 3년 동안 세계 일주 비슷하게 다녔죠. 문제는 귀국한 뒤였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더래요. 회사 동료들은 이미 각자 자리 잡았고 연락해도 나중에 보자라는 말만 돌아오고,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행 중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위안이었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더라.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돌아올 자리에 대한 준비요. 사례 2. 돈은 있었지만 쓸 이유가 사라진 사람. 또 다른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은 재무적으로는 정말 잘 준비된 분이었어요. 연금, 임대 수익, 투자까지 완벽. 그런데 은퇴 4년 차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요? 너무 단순했어요. 돈 쓸 일이 없어졌어요.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쓰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가족을 위해, 팀을 위해, 목표를 위해 돈을 벌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돈의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취미도 오래 못 가요. 의미가 없거든요. 사례 3. 은퇴 후 일을 다시 만든 사람의 차이. 반대로 후회가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은퇴 후에도 작은 일을 계속했다는 것. 꼭 돈 버는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 자문, 지역 활동, 후배 멘토링, 소규모 사업.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은 회사 다닐 때 벌어놨고 지금은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확인하는 중이야. 이 차이가 큽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건 여행 횟수도 통장 잔고도 아니라 나는 아직 쓸모 있는가라는 감각입니다. 52세 영업팀장의 가장 뼈아픈 후회는 이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후회한 건
여행을 너무 많이 했다가 아닙니다. 여행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죠. 일은 끊었는데 삶의 구조는 끊지 못했고, 자유는 얻었는데 방향은 잃어버린 겁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시간이에요. 지금 준비해야 할 은퇴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돈 역할, 자유 리듬, 쉼 의미.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여행도 좋고 쉬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5년 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이 무서워지기 전에 은퇴를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길게 살아갈 인생의 설계로 다시 봐야 합니다. 그게 52세 영업팀장이 세계 곳곳을 돌고 나서야 깨달은 가장 뼈아픈 후회였을 겁니다. 왜 은퇴하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까? 뇌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은퇴 후 공허함, 무기력, 우울감. 이게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원래 내가 의욕이 없는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이건 뇌 구조와 호르몬 문제에 훨씬 가깝습니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목표 행동 보상 구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회사 생활이 힘들어도 버텨왔던 이유가 뭘까요? 목표 실적, 승진, 프로젝트 마감, 행동회의, 영업, 조율, 보고, 보상 성취감, 인정, 월급, 지위.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계속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기보다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에 가까워요. 문제는 은퇴 순간 이 구조가 한 번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오늘 꼭 해야 할 일도 없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네.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줄고 그 결과가 바로 무기력, 공허, 의욕 저하예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꺼진 상태입니다. 여행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자극, 새로운 사람들. 맞아요. 여행 초반엔 도파민이 다시 올라갑니다. 새로운 풍경, 언어, 음식. 뇌가 오, 새롭다 하고 반응하죠. 하지만 뇌는 굉장히 빨리 적응합니다. 이걸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해요. 처음엔 감동이었던 에펠탑도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도시에 가면 그냥 또 하나의 명소가 됩니다. 왜냐면 여행에는 지속적인 역할과 책임이 없거든요. 실패해도 괜찮고,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반복해서 쌓이는 성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은 보너스는 될 수 있어도 기반은 될 수 없는 활동입니다. 52세 영업팀장이 느낀 허전함도 이 지점에서 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쓸모없음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다. 하버드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돈? 건강? 학력?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가장 강력한 변수였습니다. 사람은요, 놀고 먹는 존재로 설계되지 않았어요. 원시 시대부터 역할이 있는 사람만 공동체 안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상태는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길어지면 뇌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해석하고 그때부터 자존감, 인지 기능, 감정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렇다면 은퇴 준비의 핵심은 딱 하나다. 은퇴 준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돈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계속 굴러갈 삶의 구조를 만들어라. 이 구조에는 최소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 결과가 쌓이는 활동,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있으면 여행은 훨씬 더 즐거워지고 쉼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삶이 느슨하게 무너집니다.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일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 규모를 줄였을 뿐 역할은 유지했다. 타이틀이 아니라 기능을 남겼다. 팀장은 아니어도 후배의 멘토가 되었고, 임원은 아니어도 누군가의 조언자가 되었고, 월급은 없어도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52세 영업팀장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뒤늦게 가장 후회했을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 다니는 회사 말고 회사 밖에 나를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정리해보고 이걸 필요로 할 사람을 떠올리고 돈이 안 돼도 상관없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보세요.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그날 준비하는 건 늦어요. 52세 영업팀장이 5년을 돌아서 깨달은 걸 우리는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멀리 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후회가 되는 은퇴와 만족이 되는 은퇴를 가릅니다.